자, A의 11-18번인데,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설명하자면, 로그 2의 절대값 5x의 그래프인데, 얘는 x가 양수인 경우랑 x가 음수인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합쳐서 지금 절대값 5x의 그래프가 나온 거라 그랬지, 그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플러스의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요. 로그 2의 x 플러스 m, m 값이 근데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로그 2의 x 플러스 2는 로그 2의 x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저기 왜 마이너스 1 나온지는 이해되지? 원래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가 이제 1을 지나야 되거든. 근데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저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 x 플러스 m에서 m 값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얘를 평행이동 하는데 얘보다 더 많이 왼쪽으로 평행이동 돼서 더 왼쪽에다 저렇게 그린 거예요. 물론 이제 m 값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 이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에 p 값, 자, 교점 C점의 x좌표가 p, D점의 x좌표가 r인데, 자, 기억번은 p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r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잖아. 자, 이거는 기준점을 a의 x좌표랑 b의 x좌표를 구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근데 이걸 이제 각각 구해보면 a x좌표는 이 곡선하고 얘를 연립해서 푸는데, 그거 풀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그림의 이제 모양을 보면서, 그럼 당연히 이쪽 교점의 x좌표인 p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교점이 계산해보면 이제 로그 2의 x 플러스 2랑 로그 2의 5x를 연립해서 푸는 건데, 여기가 2분의 1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D점의 x좌표 역시 더 얘보다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r이 클 것이다. 맞는 얘기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니은번이 좀 복잡했었는데, 니은번이 뭐였냐면은, 자, A, B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CD의 기울기가 같다. 아까 맞게 풀었어요. 맞게 풀었는데, 뭔가로 착각을 했는지, 이게 왜 안 맞지?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맞는 게 맞아요, 원래. 원래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 B의 기울기부터 이제 계산할 건데, 자, 그러려면 이제 A점 좌표, B점 좌표가 다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점 좌표는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요 식에다 집어넣든지, 아니, 요 식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3분의 5 나오고요. 그다음에 B점의 좌표는 X좌표는 2분의 1, 아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 나온다고 했어. 자, 2분의 1 역시 여기다 대입하면 로그 2에 2분의 5 되고, 얘는 그냥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x2 마이너스 x1분의 로그 2의 2분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5예요. y2 마이너스 y1. 자, 이번에는 계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뭔가 나오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얘는 상수라는 거죠. 어떤 상수라는 거. 이거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왜냐면 A, B의 좌표는 이제 복잡하지만 어쨌든 결정이 돼 있잖아. 계산하면 이제 상수가 나오는 건데, 자, CD의 기울기는 그 전에 CD가 이제 그 PQRS가 성립하는 식을 좀 써보자면, 자, P를 여기다 대입한 거랑 P를 여기다 대입한 게 지금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5P의 값이랑, 자, P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교점이니까 로그 2에 P 플러스 M이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5P는 P 플러스 M하고 같아지고요.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6P가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이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좌표에도 똑같은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얘는 R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한 거, R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한 게 역시 같아야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R을 갖다 대입을 해보면은 5R. 자, 이거랑 로그 2의 R 플러스 M이 같아. 자, 그래서 5R하고 R 플러스 M이 같아지니까 4R이 M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6P랑 4R이 같아지면서
자, 이 R은 마이너스 3P가 되는, 자, 이 식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치?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CD의 기울기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CD의 기울기는, 자, 일단, R-P분의, 그 다음에, S-Q인데, 자, R-P에서 아까 P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R을 대입을 했거든? 그쵸? 그래서, R 플러스 3분의 2R 나오고요. 자, S-Q를 계산할 건데, 자, S가 지금 뭐냐면은, 어디 갔냐? 요거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Q는 이거예요. 그래서 로그 2에 5R 마이너스 로그 2에 다음에 P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R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럼 플러스 3분의 10R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계산 그냥 좀 잘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3분의 5R분의, 자, 중요한 게 아까 요거 계산했을 때 상수가 나왔거든? 봐봐. 요거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 들어가잖아. 근데 R이 지워지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상수란 얘기야. 근데 분모에 보면 R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죠. R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데 R 값이 그러면 안 사라지는 거냐? 안 사라져. 왜냐면 얘는 M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R이 바뀌는 거거든? M 값이 크면 얘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서 R 값이 더 커지고, M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그래프가 더 이쪽으로 붙으면서 R 값이 여기보다는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는 R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식이 맞는 식이었어. 그래서 요게 기울기는 얘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CD의 기울기는. 근데 아까 AB의 기울기는 계산 안 했지만 상수잖아. 그래서 둘은 같아질 수가 없다. 니은번은 이제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디귿번이 이제 뭐냐면, 점 B의 Y좌표와 점 C의 Y좌표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요 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그랬어. 자, 요 점의 Y좌표 지금 뭐가 나오냐면, B점이, 아까 2분의 1 콤마, 요거죠. 로그 2의 2분의 5. 자, 그럼 이번에는 요 C점의 Y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 로그 2의 2분의 5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요걸 연결해보면은, 이게 높이가 이제 같은 상황이잖아. 그때 삼각형 CAB의 넓이, 자, CAB는 이제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CBD,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넓이가 같다라고 지금 해놨어. 자, 그럼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이 현재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높이랑 이쪽 높이가 같으면은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넓이 계산하려고 그럼 여기 간격이 얼마나 되나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A점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차이 나느냐, 여기 D점이 여기서부터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면 넓이가 그냥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면 결국은 뭐다? 자, 요 높이랑 요 높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B점하고 C점의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Q 값이 로그 2의 2분의 5가 돼야 돼요. 자, 근데 Q 값은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로그 2의 마이너스 5P. 요거였어. 그래서 요게, 로그 2의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P랑 2분의 5가 같으니까, 자, P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로그 2의 2분의 5. 자,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점의 좌표가 아까 이거였었거든?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이 Y좌표에서 A점의 Y좌표를 빼면 나오죠. 그치? 그래서 높이를 계산 한번 해볼게. 로그 2의 2분의 5 빼기 로그 2의 3분의 5니까 로그 2의 3분의 5분의 2분의 5가 되고, 얘가 지워지고, 로그 2의 2분의 3이 현재 지금 요 높이에요. 요걸 H1이라고 할게. H1은 지금 저렇게 높이 현재 됐어. 이제 H2를 구해봐야 되겠죠? 여기 H2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 점의 Y좌표에서
로그 2의 2분의 5를 빼야 돼요. 자, 이제 저점의 y좌표를 구할 건데, 자, 이제 C점이 얘랑 높이가 같다는 것에서부터 이 C점이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자, 이 C점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M 값을 우리 정할 수가 있거든?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로그 2의 2분의 5는 y가 로그 2의 자, C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M은 얼마가 돼요? 3이 되나? 3이 아니지. 3이 맞죠? M은 3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디귿번 상황에서는 M 값이 3이 되면서 요 노란색 그래프의 식이 로그 2의 x 플러스 3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자,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면 이제 요 교점이 나오는데 거의 다 지금 왔어요. 이제 로그 2의 5x랑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같다. 그럼 5x랑 x 플러스 3이 같아야 되니까 4x는 3이 되고 x는 4분의 3이 돼요. 자, 그럼 x에다 4분의 3을 대입을 해보면은 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죠. 그래서 D점의 좌표는 4분의 3, 자, 4분의 3 대입하면 로그 2에 4분의 15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이제 H2를 계산을 해봅시다. H2는 자,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 로그 2의 2분의 5를 빼면 돼요. 즉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로그 2의 4분의 15에서 로그 2의 2분의 5를 빼면 돼요. 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같은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로그 2의 2분의 5분의 4분의 15. 그래서 로그 2의 4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5인데 5, 3, 15고 해서 로그 2의 2분의 3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H2랑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량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높이가 같아졌으니까 밑변의 일의 같음으로 넓이는 같다. 디귿번은 맞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기억번, 디귿번 그래서 맞는 거야. 자, 지금 9x승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프는 친절하게 지금 그림이 주어졌거든? 이게 주어졌는데, 지금 2의 x 플러스 k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자, 근데 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긴대.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한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x1, x2 이렇게 놔두고 얘가 자, 얘는 줬는데 지금 얘는 안 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날 텐데 자, x1은 0보다 작고 지금 그림처럼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x2는 0에서 2 사이가 되게 한대. 0에서 2 사이.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 1-3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대충 좀 알아서 봅시다. 자, x1은 음수가 되고 x2는 0에서 2 사이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0에서 2 사이가 되게 한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게 좀 문제예요. 자, 지금 그림이 어쨌든 저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2. 이제 뭐가 좀 이상하다는 것은 자, 여기가 2인데 자, 이만큼이 2가 됐죠. 근데 뭐 알아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 자, 여기가 2가 되면 x2는 분명히 이제 0에서 2 사이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려지면 x1은 음수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질 조건이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이 사실 조금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교점이 생기는 데를 집중하지 말고 교점의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보면은 어떻게 돼야지 교점이 저기서 생기는지가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여기죠, 여기.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돼야 돼? 자, 0 대입했을 때 이 값보다 얘가 크면 이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x1이. 그렇지 않을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보다 얘가 더 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교점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x1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x1이 음수가 되는 조건은 뭐다? 여기다가 0을 얘는 2로 고정됐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2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볼게. 자, 2의 0승, 2의 0 플러스 k승. 자, 얘는 2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2의 1승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조건 하나 지금 완성이 됐고. 자, x2도 지금 비슷하게 보면 돼. x2도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의 값이 2보다 크다는 조건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만날 일은 없어. 그치? 이 부분과 만날 일은 없는데,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2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제 주변으로 보는데, 당연히 2에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자, 2에서 함수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 지금처럼. 자,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서의 함수값보다 작아지면 가능하겠죠. 그 조건을 쓸 거야. 그래서 먼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자,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9의 제곱, 81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78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2의 2 플러스 K승.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 값이 얘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의 2 플러스 K승 7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비교적 얘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2 플러스 K가 이제 얼마까지 가능하냐를 볼 건데, 자, 2의 거듭 제곱 생각해 보면 되지. 그치? 2의 몇 승이 64죠? 6승이죠. 64고, 2의 7승이 128이야. 그러면은 이 값이 6 이하면 되는 거지. 그치? 2 플러스 K가 6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2 넘어가서 4 이하. 그럼 아까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K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질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K는 2, 3, 4 이렇게 돼서 9가 답이 되겠네요. 아까 그 문제보다는 심플하죠. 이 정도면은. 21번이었고, 그 다음에 13-9번, A의 13-9번. 자, 13-9번, 문제 읽어보자. 자,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를 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뭐 이것도 뭐 만들어낸 식이겠지, 그치? 이대로만 계속 된다면 야, 다 부자가 되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된대요. 기대자산. 그러니까 이게 기대자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산, 즉 이론적인 얘기지 실제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이론화 돼 있는 거야. 자, 이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 초기자산의 3배. 이걸로 식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 그치? 저 식에다가 대입해 가면서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 초기자산 W0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15년이 지났대. 그럼 T 값이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초기 자산의 3배가 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 초기 자산의 3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자, 이 금융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똑같은 값을 투자를 했어요.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다. 자, 30년 후 기대 자산 초기 자산의 K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K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저것도 우리 식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KW0는 2분의 W0에다가 곱하기 10에 15가 아니라 이제 30A승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K 값을 계산해봐라. 뭐 이런 얘기네. 그치? 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건데, 자, 일단, 뭐, W0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죠? 그치? W0는 없어도 될 것 같고, 10에 15A승, 1 플러스 10에 15A승, 이것이, 자, 2가 곱해지면 이제 6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에 15A승을 치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10에 30A승은 10에 15A승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0에 15A승을 뭐 X 이렇게 두면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일 때 얘도 이제 지워버리고 2분의 1에 자, 그럼 X의 제곱에 1 플러스 X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다 된 것 같지, 그치? 자, 여기서 2차 방정식 그냥 풀면 되겠네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x 값은 그냥 2라고 봐야지. 마이너스 3은 우리 지수식을 치환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값이죠. x는 2야.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에 4, 1 플러스 4. 자, 2가 되니까, 자, k 값은 10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해서 보는 눈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먼저 삼각함수가 정의되기 전에 중3 때 삼각비 배웠었지, 그치? 삼각비 배웠었는데, 그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뭐 변사의 비율로 정의를 했었잖아. 그랬던 거 같나? 근데 그거는 0도에서 90도까지 가능했던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해요. 자, 그 전에 이제 각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일반각 개념 너희들 다, 이거는 기억날 것 같은데, 일반각 개념은? 자, 각이라는 것은 시초선하고 동경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 이걸 갖다 각이라고 이제 부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저렇게 각을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경적으로 재는데 보통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쵸?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각을 잴 때. 근데 이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지금처럼 이렇게 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몇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몇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일반각,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모든 각을 수식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일반각의 개념인데, 그 너희들 라디안 단위 각 다 기억나지? 자, 파이 라디안이 몇 도였죠? 이게 180도, 그치?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은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때 유빈이 질문했던 거, 그거야, 이게.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자, x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80분의 파이에다가 그냥 x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각을, 아까 이제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각을 수식 하나로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얘네들이 만드는 모든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것은 2파이의 정수배에다가 특수각 알파를 더해서 만든다. 저기서 이제 n은 무슨 수를 해야 되지, 얘들아? n은 정수를 해야 되죠. n은 정수. 그러니까 왜 음의 정수가 필요하냐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알파는, 뭐 알파는 내가 이제 특수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각이면 그냥 되는 거야. 보통 가장 작은 양의 각을 갖다 쓰기 마련인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자,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어.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3분의 파이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디안 단위 각을 미리 얘기하긴 했는데, 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좀 알고 넘어가자고. 자, 라디안 단위의 각, 이것을 우리말로 호도법으로 이제 각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유는 미적분에서 쓰려면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이 훨씬 편해요.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60분법 말고 이제 호도법이라는 각 표현법이 있는데, 자, 이것은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로 각의 크기를 정의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 각에 따라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 사이의 비율이 정해진다는 그런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각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각이 작아질수록 호의 길이도 이제 짧아지면서 뭐 반지름에 예를 들어서 반밖에 안 되면은 뭐 여기는 뭐 몇 라디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냐면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요 비율을 우리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만약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야? 그러면 이제 2라디안. 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파이배야? 그러면 파이라디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근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파이배가 되는 경우가 몇 도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게 180도가 되는 거지. 자, 왜 파이배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나? 자, 이렇게 반원이 있으면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파이 R이잖아. 호의 길이가. 봐봐. 반지름의 길이 파이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각을 우리가 배율 파이라고 이제 정의하기로 한 거죠. 자, 이게 호도법인데 교과서에는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야, 이게. 근데 나는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거. 그래서 호의 길이 안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됐다? 그럼 중심각의 크기는 2라디안.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2분의 1 라디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식이 왜 이거 있지? L은 R 세타. 그렇죠?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었고, 넓이 공식 얘들아 뭐였는지 기억나나? 2분의 1에 R제곱 세타, 2분의 1에 RL. 이런 공식이 있었죠. 넓이. 자, 지금 색깔로 쓰는 건 당연히 다 기억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자, 이런 부채꼴에 대한 거는, 뭐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잖아. 중학교 때는 왜 60분법 기준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타가 다 호도법으로 표현된 공식이야, 이게 다. 뭐 이런 게 이제 호도법에 대한 정의,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자, 요 내용이 이제 끝나면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지. 그치? 삼각함수를 정의하는데, 아마 그냥 정의는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자, 삼각함수 정의는 이제부터는 좌표 평면상에서 할 거야.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자, 좌표 평면상에서 동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얘들아 시초선은 항상 뭐가 되지? 시초선. 자, 시초선에 위치해 있는 게 딱 이거 아니냐? X축의 양의 방향, 요 반직선이 시초선이야, 항상.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내가 아까 동경이라고 불렀죠. 동경까지 각을 재는데, 역시 저 시초선과 더 동경이 만드는 각은 어떻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그 각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야. 일반각 세타를 이루는 저 동경이 있어. 자, 그럼 저 동경은 얘들아, 길이도 있고, 자, 동경 끝점이 위치하는 좌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세타에 대한 함수인데 저 동경의 길이랑 저 끝점의 x좌표, y좌표로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자,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 값이야, 얘들아. y의 길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y의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치? 자, 이제 저 정의에 의하면 너희들이 저거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식 있잖아. 이거 뭐 되지? 지금 미적분 배우는 사람은 아마 좀 이런 내용은 좀 쉬울 텐데 1이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를 그냥 쓰면 바로 나와요. 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분의 y제곱이고 코사인 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결국은 이거 아니냐? 이거 제곱 아니냐?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요? 물론 x가 좌표에서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음수이긴 하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여기 길이의 제곱이 되고 y제곱하면 이거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r제곱하고 얘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이 되면서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저게 왜 1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뭐 저걸 가지고서 왜 얼싸안고라든지 이런 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거는 이제 각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했을 때 삼각함수 3개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얼싸안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 정의로 이해를 해야 돼. 자,
자, 여기는 모두 다 양수다. 여기는 사인만 양수다. 왜 그렇게 되느냐? y좌표 양수고 r은 당연히 양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x좌표 음수고 r은 양수니까 음수고, 얘도 양수인데 x좌표 음수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얼싸안고 외우고 있으면 뭐 편하긴 한데, 당연히 저 정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각이 크게 나왔을 때 그 간단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미적분 하는 사람들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각을 간단히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쵸? 자, 그 공식은 이제 지금 얘기한 이거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알아뒀으면 좋겠거든?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프 그려서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계속 가르쳐 본 바로는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 유빈이 기억나지 않나? 저거 뭔지?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다. 그럼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든지 뭐 코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라든지 등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n이 짝수가 되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항상 파이의 정수배가 나오게 돼 있거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짝수가 되면 이 함수 그대로 가져가고 세타 그대로 가져가서 무조건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그냥 세타만 붙이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부호를 결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를 붙일 건지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래 이 각이 위치하는 동경, 아니지? 위치하는 동경이 아니라, 원래 저 각이 만드는 동경의 위치. 그게 맞는 말이지? 자, 동경의 위치를 갖다 따지는데,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을 때, 요 원래 함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사분면에 있었어? 그때 세타는 얘들아, 미지수지만 예각으로 취급을 하고서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지수니까 실제 예각인지 둔각인지 몰라. 무슨 각인지 모르는데 예각으로 취급하고서 부호를 결정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얘를 다 봤더니 2사분면이야. 근데 사인이야. 그럼 앞에다가는 사인은 얼싸안고니까 2사분면에서 양수죠. 그럼 그대로 그냥 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 동경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4사분면이야. 그럼 사인은 거기서 음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간단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자, 1번과 동일 하나 함수만, 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방법은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걸 간단히 하고 싶어. 자, 3이니까 홀수니까 요 케이스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코사인은 뭘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꾸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세타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 얘를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하고서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2분의 3파이는 얘들아 여기지, 그치? 여기인데 거기서 세타만큼 백 마이너스 뒤로 갔어요. 그럼 동경이 여기 있는 거죠. 저거 이해되나? 그래서 3, 4분면이야. 그럼 얼싸안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세타라는 미지의 각이 나오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구체적인 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6분의 7파이다. 얘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간단히 하느냐? 파이의 정수배에다 얼마를 더 더했는지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2분의 3파이나 이런 거 정수배에다 얼마를 빼거나 더거나 생각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파이의 정수배가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탄젠트 6분의 파이로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세타 역할을 하는 거거든. 파이는 이제 정수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인지 생각해 보면은 3사분면이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쯤 되겠지, 그치? 3, 4분면이야? 그럼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그냥 이거랑 같아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였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간단히, 이 방법은 진짜 유용해요. 그래서 각도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잖아. 막 굉장히 큰 각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세타가 포함된 각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빨리 잽싸게 간단히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